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총칙의 1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11번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많아요. 이런 1번 지문, 예를 들면 4번 지문 이런 지문들은 판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2번 지문도 그렇고요. 이런 지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문의 그 난이도를 보자면은 이건 90점 정도 되는 지문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봐보세요. 자, 11번에 보면 다음 중 반사적 범행이 아닌 것은, 반사적 범행이 돼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은요. 반사적 범행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103주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 지문 봐보세요. 이 1번과 이제 4번이 이게 이제 응용된 거예요. 가담권은 이중매매. 그냥 이중매매 유효하지만 알고도 이중매매 알고도 적극 가담권유한 이중매매는 무효한다.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매매가 부동산뿐 아니라 취득시효에서도 그 문제 나올 수 있고 명의신탁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알고도 통모하여, 알고도 가담하여 이 말만 나오면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도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다 103주반이야. 우리가 103주 재앙종이라 부르는 거죠. 보세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소유자가 완성자 알고도 소유 이전 등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했다. 공모 짜고 가장매매한 거야. 그럼 이거는 가장매매는 뭐다? 이건 103주반이 아니라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짜고 하는 매매, 자기 명의에 돼 있으면 등기 청구당할까봐 완성된 이후에 알고도 공모하여 통모하여 빼돌렸다.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무효죠. 가장매매는 103주반이 아니라 가장매매가 더 가깝죠. 공모하여. 자, 근데 2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유효한데, 참,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나왔던 지문이야. 그래. 근데 제가 그랬죠. 도박, 첩 얘기, 이건 부동산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 막 냈지만 요즘 부동산, 판례들을 묻는다. 이런 건 내도 괜찮아. 부동산 얘기니까. 이건 보세요. 왜 도박 얘기를 해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자는 대리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 채무를 빚졌는데 빚쟁이가 쫓아왔어.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처분해라. 이 대리권 수여해서 그 대리권 수여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 대리권 이용해서 이런 사람 모르는 3자한테 매도하는 행위는 이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도박 채무 변제 확정은 무효야. 반사적이지만 도박 채무 때문에 누가 대리권 줬는데 그 대리권 받은 사람이 누가 3자를 매매했다. 그 이 매매까지 부여돼 버리면 3자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 확정은 무효이나 그 도박 채무 때문에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한 그 대리권 수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과 계약 맺은 3자는 이 매매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통상적으로 보세요. 증인이 아까 통상적으로 용의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주기로 했어요. 5천만 원 줄게. 증인이 나오면 야 네가 바쁜데 증언해 주니까 내가 통상 용의 들 수 있는 내가 하루 일당이랑 교통비 밥값에 50만 원 줄게. 이건 유효해요. 5천만 원 줄게. 넘어서는 이것 때문에 넘어서는 대가. 요것 때문에 103주반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따 한번 문제 더 나와요. 용인할 수술 넘어서는 금품 대가 수수 얘기는 반사적이에요. 무효예요. 똑같죠. 종종재산이 저번 명의신탁된 경우 3자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에 대한 배신행위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얘기 나오는데 누가 알고도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면 다 103주반이야. 반사적이에요. 이게 무효예요. 자, 우리가 이자제한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는 초과한 부분은 뭐다? 무효이다. 중개사법 똑같잖아. 법정 세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무효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 지문들은 좀 잘 나오지 않는 지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동산 얘기에서 이게 요 두 지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봐주시고 정답은 맞추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굉장히 상급 문제였어요. 아마 11번까지 풀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11문제 중에서 이 11번 문제 제일 어려웠어요. 자, 12번 봐볼까요? 12번. 자, 보시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 틀린 거. X를 고르라. X.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이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죠.
인신을 구속하는 이것은 반사회적이에요. 절대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사람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무효예요. 이거는 103조반이다. 103조반. 자, 단절 특약은 이게 달라요. 내연관계를 조건으로 그럼 무조건 103조반이지만 단절 특약은 유효하다. 내연관계 정리하면 내연관계 그만두면 생활비 대주겠다. 내연관계 정리하면 집안세. 단절 특약은 사회에 반하는 법령이가 아니다. 유효하다. 맞는 지문. 이것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130번. 자, 세 번째. 이중매매면 알고도 부동산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적 무효된 것은 아니다. 알고 한 것도 유효하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악만큼 103조반이 아니다.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제2매매가 알고도 플러스 가담권유하여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103년 되는 거지. 알고 한 매수도 유효하다. 맞는 지문. 좋은 지문이죠. 이런 지문들. 네 번째,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가 없다. 낮은 금액에 매매되고 했더라. 다운계약서죠. 다운계 작성한 것은 무효이다. 틀렸네요.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등기 유효한 거죠. 다만 중과세 의도 맞아야죠. 가산금 붙여갖고요. 다운계약서한 거, 미등기 전매한 거, 등기 허위기재한 거, 기왕에 등기 나면 다 유효하죠. 단속 규정. 뭐 유명한 문장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다운계약서 처벌받을지언정 유효. 그 계약 자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규정이니까. 5번에 반사회질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모임을 알고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무슨 무효? 반사회질세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103은 절대형 무효. 기억나시죠? 강행규반의 무효. 103조의 무효. 폭행의 무효는 절대형. 절대형 무효 몇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절대형 무효는 다음 사람이 선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전환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철회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없는 게 절대형 무효잖아요. 추인한다고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다. 절대형 무효. 그러니까 추인은요. 원래 무효행위의 추인이니 무효행위의 추인이니 무효행위의 전환이니 하는 건 원래는요. 어디서? 상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에서만 이걸 인정하는 거지. 절대형 무효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 선삼자 보호하지 않는다. 103년 무효 추인한다고 유효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효력이 없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좋은 지문이에요. 12번 문제도 다시 한번 찬찬히 봐주셔야 돼. 12번 문제도 너무너무 좋은 문제. 자,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이제요. 13번 문제 봐볼까요? 맥이 되는 문제는 그러면 11번, 12번, 13번이 같은 문제지만 우리 시험장에서 가장 만나는 지문들,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시작되고 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바로 그러면 11번, 여기 11번, 12번, 13번 중에서 14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13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 103조 관련되는 문장 4문제 중에서 14번까지가 103조 관련된 문제는 단다시 문제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12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 꼭 인식해주고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라는 거야, 지문을요. 가급적이면. 자, 그런 다음에 비슷한 문제 시작되죠. 첫 계약은 본초에 사전승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반사적인 거예요. 어찌거나 무조건 무효이다. 맞아요. 또 나왔잖아요. 법령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 무슨 무효? 팩섬 무효는 이를 추인하면 세모보다 아예 틀렸죠. 추인할 수 없잖아요. 이 지문은 틀렸네. 절대형 무효 뭐 할 수 없다? 추인한다고 세모범죄 되는 거는 상대형 무효에서는 비질 표시 무효, 통전 무효에서만 추인 인정되는 거지. 절대형 무효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야죠. 틀렸네. 이미 정답은 나왔네요. 세 번째,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취득 시 완성된 부동산을 명시상한 부동산을 뭐한 부동산을 이 말이 나오는데 무조건 가담 권유했다만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103조 아니에요. 그 매매 계약만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저당 설정이건 뭐건 부동산 이야기 나오는데 가담 권유하여 그럼 무조건 다 무슨 무효?
103조 반사질서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제왕조항이라고 했다고 제왕조항. 103조 배운 지식은 민법 모든 민법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요령이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가담건의할 말만 나오면 무조건 103조 반에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 금품 얘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전통사채 주지직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참, 우리가 주지까지, 이거 기출지문에 나왔어요. 이런 지문들은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변호사 노숙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을 써올 수 있어. 우리가 뭐 주지직이 어떻고 종교 문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중교문으로 다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통사채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수한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이게 금품 얘기 들어가면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130만이 아니다. 유의하대요. 이상해 아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오. 종교 문제에는 법이 관여를 안 해. 대법원 이런 거 막 무효다 뭐다 막 판결 내려버리면 종교단체가 난리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지직을 뭐 돈을 주고 샀든 뭘 샀든 니들끼리 해결해. 종교 문제에는 반사제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이제 자기들 개입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원래 금품수수 얘기 나오면 이게 103조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종교 문제 나오면 종교 문제에는 103조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치사한 거야.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 판결 내리면 집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무효니까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판결이 물어놨으니까. 근데 그거 개입해보면 머리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는 무효가 없어. 금품 얘기가 나든 무슨 얘기가 나든 103조만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돼. 또 103조만이 없는 게 뭐냐.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에도 103조만이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오. 종교 문제 짐이 나오거나 공법행위예요. 국가 기관에 관련되는 데는 여기 뭐가 없다? 103조만이 없다. 꼭 기억하셔. 문제 푸는 포인트, 요령이에요. 자, 5번 얘기 볼까요? 범의 내용 자체는 반사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이죠. 동계불법도 원칙은 103조 아니지만 그 동계불법이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는 뭐다? 무효로 한다. 동계불법 표시설 또는 알려진 경우, 인식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오케이, 좋은 지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뭐 너무너무 좋은 지문들, 이런 지문들은 이런 거 두 가지 가르쳤는데요. 지문 읽는데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가담거냐 말만 나오면 뭐 저당을 설정했고 뭐가 명시탁한 부동산이건 뭐 출시 완성된 부동산이건 부동산에 가담거냐 말만 나오면 무조건 다 103조 위반. 종교 문제랑 공법행위, 국가에 관련되는 103조 위반이란 말이 없다는 걸 판례가. 그 정도는 이렇게 좀 키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그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정답은 다시 2번이었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15번 문제가 14번 문제 볼까요? 비슷한 문제 쏟아지죠. 찬찬히 지문들을 좀 봐주시면 좋죠. 자, 14번이면 다음 중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뭘 고르는데 유효한 걸 고르는 거예요. 유효한 거. 반사적이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자, 반사적 아닌 거 아까도 봤어요. 또 나오잖아.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은 반사회적이야. 도박 빚 갚는 건 반사회적이야. 이걸 위해서 그 부당 처분에 관해서 대리권 준 것은 이 행위 자체는 처분에 대리권 준 행위는 이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팔아서 도박빚 갚아달라.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지만 도박, 채무 때문에 누구한테 팔아달라 대리권 준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도박, 채무 때문에 대리권 받은 사람과 계약 맺은 상대방이 피해를 받는 거야. 매매가 무효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지만 그 도박, 채무 때문에 처분한 대리권 수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 대리인과 맺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아까 또 나왔잖아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유효하다 그래야죠. 그렇지만 뭐 보험이 어떻고 부정치도 약간 나지. 반사적이지. 범죄이잖아요. 자, 3번 잘 봐보세요. 여기 봤더니 여기 좀 함정이 좀 있네. 변호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프로코죠. 프로코가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뭘 하는 약정. 이거 무조건 다 무효예요. 변호사법에서 이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야. 법무사 아닌 자가 무등록자가
중개 무등록자 한 중개 영업행위 또 자격증 관련되는 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이 말만 하면 다 무효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브로커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도급인이 공사 안수에 불가할 정도의 공사 기간을 주면서 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부득이 응했어. 응하지 않으면 뭐 공사 안 주니까 그 단축 공사 기간에 위반한 이유로 시간 불기하는 거 뭐예요? 이거? 불공정행위야. 상대방의 궁박 이용해서 현저히 폭리를 취하는 거야. 이거는 불공정 계약으로 봐야 돼. 불공정한 이거 백사조로 봐야 돼. 백사조. 근데 백사조도 어디에 속하는 거야? 백사조도 불공정 법률행위 백사조도 103조에 속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폭행이도 103조 무효다 맞는 거야. 폭행이는 103조 속하는 개념이잖아요. 백사주반은 곧 103주반에 해당돼 맞는 거예요. 이건 뭐 폭행이야. 상대방 궁박을 이용한 거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이건요. 자, 5번에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의 배신에 적극 가담권이보다 무효이죠. 그렇지만 이 대리권 수요한 행위만은 유효야. 또 지문이 또 겹치잖아요. 정답 몇 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기 된다는 문제를 한 문제만 잘 풀면 지문들이 거의 중복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15번 문제요. 요 15번 문제는 함정이 좀 있어. 함정이. 요게. 요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야. 고급지다. 왜 고급스러운가 볼까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깜빡 속기 쉬워요. 함정이 좀 있어. 함정이. 어디 있나 보세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예요? 유효.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틀리지 아니한 것은 문제 자체가 헷갈리잖아. 어떤 때는요. 이게 OX인데 왜 X를 고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 출제 지침이 우리 시험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보내주신 지침이 문제를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라. 응? 아니 옳지 아니한 것은 잘못하면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다음 중 틀리지 아니한 것은 정신없을 때 틀린 거 고른가 보다 또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다음 중 범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중 범위 효력이 유효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낸다고요. 발생치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문제는 우리 다양하게 냈지만 요즘 그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요. 이렇게 지문을.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유효고를 한 거예요. 근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확정은 무효. 반사회적이에요. 기억나시죠? 구속을 면하게해주면 집행유예 풀어주면 10억 주겠다.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확정은 무효. 반사회적이에요. 무효. 이거 무효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시험에 강조한 거니까.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여기 잘 봐보세요. 그냥 통상 용인되는 수준. 요게 포인트야. 통상 용인을 넘었을 정도의 큰 돈이야. 막 5천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야, 너 증언 나오면 하루 일 못하니까 교통비랑 하루 일 못한 거 50만 원 줄게. 용인되는 수준.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지. 이게 왜 반사적입니까? 이거는 반사적이 아니지.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액의 큰 돈을 이러면 그 반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인 거죠. 용인되는 유효해요. 부척관계 어쩌고저쩌면 다 이거는 다 무효예요. 논할 거 없어요. 다 무효예요. 척관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수업 시간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확정은 유효.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확정 무효.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 속인 게 뭐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게 포인트잖아. 변호사한테 브로커잖아. 변호사 아닌 자는 다 무조건 무효예요. 이 자격증에 관련되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무효야, 이건요. 요걸 속인 거야.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말이 안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수를 주기로 한 약정,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유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변호사 아닌 자가 브로커잖아, 브로커. 한 약정 무효죠. 브로커지, 브로커. 자, 지방자치단체가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질문이야. 지방자치단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무슨 승인 관련돼서 사업자가 기부를 받기로 했다. 이게 반사적이죠. 응?
법문 뭐 상식이지. 뭐 공무원이 돈 받고 뭐 사업 승인을 내주기라도 공무원이 뭐 돈 받고 뭐 공사 뭐를 해주기로 했다. 논할 거 없는 반사회적이죠. 이런 거. 이건 뭐 상식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지만 이 문제도 지문이 까다로웠네. 그럼 여기서 이건 2번이네. 요거 함정이 있었고, 요거 함정이 있었고, 이렇게 조심하셔야지. 이렇게 이런 지문들은 좀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함정들을 좀 조심해달라. 그래서 늘 수업실에 공부한 거랑 좀 다르죠. 자, 16번 볼까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저는 103조가 단다식 문제 아니면 박스형 문제 아니면 사례 문제 셋 중에 한 문제인데 요즘 사례 문제가 좀 덜 나오긴 해요. 33회 때를 작년 33회 때를 기준 삼으면 사례 문제 8문제밖에 안 나오고 박스형 문제가 10문제가 넘었어요. 이렇게요. 요즘 너무 사람들이 뭐 시간 내에 못 풀겠다, 지문이 너무 길다, 불만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문의 지문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부산 이중매매는 작년, 재작년 사례 문제 안 나왔지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3, 4회 시험에서 꼭 나온다고 하셔야 돼. 두 문제는 안 나잖아요. 103조 두 문제는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16번 문제, 17번 문제 풀어보셔야 돼. 16번, 17번 다 똑같은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자, 틀린 것은 자 16번을 봐보세요. 부동산 이중양도가 반사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신에 뭐 어떻게 한다? 적극 가담해. 그래야지 반사적으로 무효되는 것이다. 가담. 이 말 들어가지면 반사적이 되는 거다. 103조만 되는 거다. 맞는 질문. 두 번째,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부동산 또 다 증여만. 이것도 이중매매랑 똑같은 거야. 매매만 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매도하고 잔금한 다음에 증여를 했더라. 너한테 매매 잔금 받고 나서 뭐 교환을 했더라. 매매를 예를 든 것뿐이지 매매를 했든 증여를 했든 교환을 했든 다 똑같은 거야. 응? 그게도 이중양도 법률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3번도 이미 타인에게 매도해서 잔금 받은 것을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간 거 이용해서 또다시 매도인이 돈 빌리고 5억짜리 자산을 잡혔어. 이것도 이중매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률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근저가 설정했던 매매 잔금 받은 다음에 또다시 증여를 했던 알고 한 건 다 유효해. 알고 했더라도. 다만 알고도 가담권유한 말이 들어야 이 가담권유한 말이 들어야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증여도 이 설정도. 이거 알았다고 해서 이중매매 알았다고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도 가담권유하여 이 말 들어가면 무효. 가담권유하면 안 들어가면 유효. 이것도요. 또 4번 지문도 또 응용할 줄 알잖아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동산 얘기하는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을 정한 상태에서 3자에 처분했는데 그 3자가 뭐해서 가담권유하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이게 틀렸네요. 부동산 얘기 나오면 가담권유 해야지만이 무효되는 거지. 가담권유 하지 않으면요. 않으면 유효한 거예요. 똑같은 법대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지문들이 좀 흔한 지문들은 아니지만 자, 이번에 보면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이중매매 계약의 제양수인으로부터 또다시 그보다 전득한 제3자는 비록 선이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일단 가담권유에서 재매수 아파트 등기 났다고 그 등기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라는 사람은 선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유효할 수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한테 보호하지 않는 게 바로 절대적 무효잖아.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제3자도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주지 않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이라 보호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선의 3자도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선의 3자한테도 뭐다? 선의 3자한테도 무효이다. 맞는 지문에서 돌렸지만요. 자, 이런 문제들도 이런 지문들. 이런 지문 잘 쓰는 지문은 아니지만 이중매매라는 꼭 매매란 말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미 매매장을 받은 다음에 근저항 설정했더라. 매매장을 받은 다음에 또 나 증여했더라.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알고 한 것도 유효하지만 가담권유한 말이 들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지문들이 길죠. 이중매매 얘기들은. 근데 이렇게 지금 16번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16번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17번 문제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17번 문제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중매매 문제도 우리 이중매매 알아요. 지문이 일단 길고 여기 있는 지문들이 어려우지만요. 이거 일단 1분 내에 풀겠어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험장 가면 시간 부족의 권리라고 40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 패스해야 돼. 제가 볼 땐 나이만큼 패스해야 돼. 내가 40대다 그러면 4문제, 50대다 그러면 5문제, 60대 6문제는 일단 패스해 놔야 돼. 그러고 나서 시간 되면 풀고, 시간 되면 찍는 거야. 이거 1분 내에 어떻게 풉니까? 시험장에서. 갑이 뭐한 놈인지 을이 뭐하는지 다 문제 읽고 분석하는데 30초 경과.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이러면 2, 3분 걸리는 거야. 근데 민법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 천천히 풀어볼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결과가 안 좋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반대. 왜? 읽다가 막 말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민법은 시간을 잡아먹을수록 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틀릴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이렇게 작문의 문제 나오면 전부는 풀 수 없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우리가 이 정도 지문 길이면 굉장히 긴 문제 봅시다.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후에 을에게 소유권 등기도 하기 전에 병에게 자신의 건물을 다시 이중으로 매도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수해서 중도금 받은 다음 또다시 병한테 매매했다. 이중매매네요. 제일 매수인, 제일 매수인. 다음 갑을병 사이에 법률가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거를 맞는 거로 그래요. 다만 문제인데 손을 댔다. 뭐 사례면 다 안 풀 수는 없잖아요. 다 길라고. 다 풀어놨어. 야중에 푸는 거야, 긴 지문. 어쨌든 시간이 남았으니까. 모든 사례 문제 읽을 때 뭐가 있다? 모든 사례 문제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가. 모든 사례 문제는 중간쯤 읽으면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막 3지문, 4지문 나와. 그럼 이미 한 중간쯤 읽었어. 중간쯤 읽었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 그럼 패스해, 무조건요. 그건 심해 벅찬 문제야. 중간쯤 읽고, 이중매매. 응? 친한 친구가 짜고, 채권 압류 들어올까봐 친한 친구가 짜고, 부담 빼들다. 가장매매. 아버지가 아들한테 실전 증여인데, 증여세를 포탈하여서 매명을 하자. 은닉행위. 이런 식으로 중간쯤 딱 읽었는데 떠오른 단어가 있어야 돼, 명사가. 그럼 푸세요, 그건요. 근데 중간쯤 읽도록 파악이 안 돼. 패스. 시험 복잡. 모든 사례 문제는 주제가 있다. 그냥 막 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읽을 때 중간쯤 읽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사가 없으면 그건 심해 벅찬 문제야. 너무너무 상급 문제야. 아무도 그럼 무조건 패스하는 거야. 이거 딱 여기까지 읽으면 알잖아요. 이중매매. 이렇게 떠올라야 돼, 이게요. 그럼 여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 여기서. 그럼 이제 다 읽으면 안 돼. 그 모든 사례 문제는 다섯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문제 푸는 요령이야. 다섯 다 읽어버리면요. 8문제 사례 문제 나왔는데 문제 찬찬히 읽고 다 읽었더라. 그러면 8문제 5, 8, 4, 40지문을 가불병 다 따져 읽으면요. 그거 갖고 20분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사례 문제는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읽다가 1번이건 2번이 읽다 정답이다 싶으면 마킹하고 가는 거예요. 5번 다 읽어. 혹시 정답 다른 데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8문제 풀면 그 8문제 때문에 20분 가요. 그러면 시험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읽다 정답이다 싶으면 틀리나 있더라도 마킹하고 가셔야 돼. 자, 볼게요. 이 문제 어렵죠. 1번에 병이 제일 매수인 병이 제일 매매 사실 알고도 그 이전 알고도 소유권 등기를 내면 가관사의 제일 매매 계약은 후발집행로 무효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후발집행로 무효가 아니죠. 유효한 거죠. 이중면 다 유효한 거. 다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지. 이행을 못하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제매수인 병이 제일 매매 사실 알고도 병이 알고도 격려한 경우 제일 매수인은 을은 매도를 대의하여 병에 대해서 청구세. 안 것만 갖고는 유효해요. 제매수인 병성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들어와서 가담권유란 말이 들어가야지 뭐 대의 말소를 지키죠. 제매수인 알고도 먼저 등기했다면 그 등기 유효하다. 말소 요구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가담권유란 말이 안 나왔잖아. 틀렸어요. 3번에 제2매수인이 매수인 병이 매매가 당시에 매매에서 알면서 매도부터 건물을 이전 격려한 경우 제2매매 경우 무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로 되지 유효하다.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맞잖아 이건요. 이 질문 맞았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킹하고 이거 읽지 말아야 돼. 틀린 한이 있더라도. 항상 그래야 돼요. 물론 이제 정답 5번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야. 하지만 1번에 2번이 정답이다 싶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시간을 맞춘다.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풀어볼게요. 정답 나왔어요. 여기 심정이 여기서 다음은 넘어갔어야 될게요. 틀린 한이 있더라도. 네 번째,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제2매매 계약이 채권 취득권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뭐죠? 대의권이라 불러야죠.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 채권자 대의권 행사예요. 이중매매에서는 대의권. 부동산 가장매 통조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 아, 이걸 저기 써요. 108조에서는 가장매매에서 통조 표시에서 채권자 보호받는 건 채권자 취소권.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 채권자 대의권. 취소권 행사예요. 이거 틀리는 거. 용어 조심하라 했어요. 틀렸네. 그래서 용어 때문에. 5번에 제일 매수인 평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하고 건물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에 이러한 사안 전혀 모르는 정의 몰랐다 선의의 정의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하면 정은 선의 3자 소유권 취할 수 없다.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틀렸네요. 자, 이 정도 시간이 문제야. 지문들도 어려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문이 길면 꼭 명시해. 내가 시험장 가면 민법 문제는 내 나이만큼은 안 푼다 내가 생각하면 지문이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면 일단 마킹하고 체크하고 가셔야 돼. 아니면 시간 나중에 10문제 못 풀어. 이런 거 풀다가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한번 봤어. 그러면 요즘은 이런 거보다도 그럼 내가 이중매매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사례 문제가 어떻게 보면 16번, 17번, 18번 나왔는데 18번 문제 제일 좋은 문제야. 이게 추상적인 거 요즘은 너무 지문이 길거나 너무 추상적인 거를 잘 내지는 않아요. 최근에 출제 경영을 해요. 하도 그 출제 의뢰 받은 사람들 얘기하면 민법 출제 의뢰를 받으면 간결하고 가급적 간결 명료하게 지문을 내달라고 몇 번이건 그 출제 지문에 써 있대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같은 문제를 내도 18번처럼 내요.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 문제 중에 16, 17, 18번 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18번 문제다. 자, 요 정도 풀 줄 알면 된다. 응?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연습. 갑은 자 18번 문제 체크하시고 갑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에 갑은 그래서 매매했어 그랬대. 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에 이행이 된 후에 이 사람 알고 있던 병에 알고도 병이 어떻게 한다? 알고도 적극 권유하여 가담 권유 요청하여 적극 가담 권유 요청 다 같은 말이야. 요청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 등기 뭐예요? 이미 무효지 뭐. 가담 권유해서 병한테 제2매수납 등기가 났다. 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103주반의 무효. 이미 나왔어. 가담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중 틀린 것을. 정답 나오면 가자랬어요. 천천히 읽고. 자, 1번에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은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여기 가담오랜만에 나왔잖아. 여기. 103주반수 무효이다. 맞잖아요. 가담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맞네. 두 번째.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아닌 거 X를 고르는 거예요. 갑은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을 상환하며 을과 매매계약을 이미 중도음장은 다 받았는데 무슨 해약금 해제가 있습니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이미 대금 전부를 4억 원 전부를 계약금을 해서 전부를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했다. 이제 약정 해제 안 되지. 해약금 해제 안 되는 거지. 해제할 수 있다. 틀렸네 이분은. 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정답 나왔네. 그럼 다시 한번 1번 읽는 거야. 이게 정답, 이게 틀린 건데 다시 한번 또 읽는 거야. 맞네. 지금 대금을 다 받았는데 대금 전부 수령한다면 무슨 해제를 해. 계약금 100 상환해서 해약금 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번 마킹하고 읽지 말라는 거야. 틀린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사람은 8문제 다 풀 수 있다.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세 번째.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보세요. 그렇죠. 맞는 질문. 자, 네 번째. 을은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여 등기 채권자 부승권 대의권. 3자. 그렇죠. 병한테. 행사해서 등기 말소를 이든 말소 요구할 수 있는데 다 말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직접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직접이라는 말 뺐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 어쨌든 말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 을은 병에게 직접 불로 손해배상은 행사. 손해배상은 직접 물을 수 있다.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 직접 말소 안 돼. 하지만 손해배상은 직접.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말소를 어떻게 말소하라고요? 대의 말소. 가담권이면 병에게 제일 매수인 손해배상은 직접 물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18번 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 풀면
시험 나가면 웬만한 이거 이상의 문제 나오면 그건 틀려내는 거야. 틀리라고. 85점, 9점짜리 문제 내면 1분에 풀 수도 없고 틀려내는 거야. 그건. 요 정도 문제 나오면 맞춰야죠. 이렇게 봐주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폭리행위. 자, 불공정 법률행위. 아마 총칙 문제 중에서 10문제 나오면 제일 쉬운 문제가 폭리행위예요. 뭐 교과서 페이지도 2페이지 반밖에 안 되고 폭리행위는 내용이 얼마 안 된다.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잘 나온다. 폭리행위는 모든 지문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폭리행위 불공정 백사조 불공정 법률 나오면 꼭 맞춰야 돼요. 자, 거기 19번 문제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본다? 폭리행위. 폭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리가 되려면 우리는 주관적 요건 플러스 편요건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폭리. 주관적 요건 당사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다 갖춰놓은 게 아니죠. 셋 중 한 상태 빠져 있고 폭리 당하는 사람은 폭리 취하는 사람은 폭리자는 이걸 알고도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고 알고도 이용한다는 그 이용한다는 마음속에 고의가 있을 거야. 이용.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다. 기억나시죠? 객관적 요건요. 현전 불균형이 있을 거. 맨날 얘기죠. 맨날 이 지문이야. 똑같은 거정 엉덩이 그냥 이 폭리 백사도 나오면 죽주야 죽주. 그냥 주소면 돼. 다 똑같은 지문이. 자 볼게요. 옳은 것은 1번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 악의는 요건이야. 요건이다 그래야 돼. 아니다 틀렸어요. 이다는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을 거. 이다가 들어가야지만이 요건이다 그래야지. 요건이다. 아니다가 아니야. 이게 좀 틀렸잖아요. 이용한다는 고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틀렸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전환은 정리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왜? 원래 폭리의 무효 절대무효야. 절대무효지만 폭리의 무효는 절대무효지만 판례가 특별히 폭리의 무효는 절대무효는 원래 전환이 허용이 안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폭리의 무효는 절대무효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폭리의 무효는 추인할 수 없지만 폭리의 무효는 전환은 허용하겠다. 이거 두 번이나 나왔던 기출지문이죠. 원래 절대무효 전환이 되면 안 되는데 폭리의 무효는 전환은 인정해주겠다. 이 지문이 기출지문에 두 번이나 나와서 최근에 우리가 세 번째 궁박이라 하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적, 심리적 기운이 기인한 것을 틀렸죠? 정신적이건 심리적이건 다 궁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경적이만 아니다. 무경험이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가 틀렸어요. 일반의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경험이란 일반 사람이 알만한 일반 거래 영역 일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무경험이지. 특정 영역 특별한 지식이 특별이란 말도 틀려요. 기억나시죠?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가에 판단할 때 대리인이 했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폭리할 때는 궁박만은 누구 기준? 궁박만은 본인 기준. 나의 대리인이 폭리 당했을 때 대리인 건처럼 대리인 나와서 폭리 당해서 부동산 매매했단 말이에요. 당했을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궁박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은 틀렸죠? 너무 판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궁박만은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다. 똑같아요. 20번 문제 똑같아요. 19번 문제, 20번 문제 지문이 똑같아요. 뭐 풀어볼 것도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폭리행위는 지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 보면 4번 봐보세요.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백사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틀렸네.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바뀌었네. 틀렸네. 그렇죠? 아까 했잖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무효될 수는 없다. 맞잖아요. 뭐는 될 수 있어?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된다. 다 똑같은 지문이잖아 지금요. 나머지 알면서 이용한다는 의사. 이것이 없다면, 이 악의가 없었다면 폭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꼭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 폭리하는 거 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셔. 폭리행위 지문은 몇 지문 안 돼요. 자, 21번 문제 볼까요? 자, 21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 폭랭이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자, 1번 보세요. 무슨 뭐 부재소합의가 어떻고 종종 총회가 어떻고 뭐 민법 지금 정의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폭리는 주로 계약을 맺을 때 주로 폭리를 취해요. 하지만 폭리는 계약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야. 그 단독행위든 합동행위든 뭐 부재소 뭐 재판이든 부재소합의든 다 궁박 이용해서 현장 불구가 돼버리면 단독행위도 합동행위도 재판에 관련된 문제도 폭리로서 다 무효될 수 있는 거야. 꼭 매매 계약 맺을 때 폭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 맞는 집을 해서요. 자, 두 번째, 그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과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 대금 적정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 유효성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할 수 있대요. 자,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전환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판사가 불렀어. 야, 그러면 너 지금 얘가 10억짜리 네가 1억에 매입한 폭락했다 그러는데 이제라도 내가 볼 때는 네가 4억 더 주고 그냥 적당한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전환이에요. 그래서 2번 좀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인정할 수 있다. 아, 이게 무형의 전환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이 지문이구나. 그대로 한번 봐주세요. 나무 그대로 나와요. 너무 어려운 지문이지만. 뭐 궁박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도 궁박에 포함 맞는 지문. 현재 공전을 잃었다고 해요. 현재 부에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고함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배웠죠? 판례? 현저한 불경이 있다고 해서 궁박의 무경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객관 요건이 구별되어 주관 요건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기억나셔야 돼. 이렇게요. 좋은 질문. 하지만 경매, 증여, 무상행위에는 폭리란 말이 없다 해야지. 정되지 않는다. 경매, 무상, 기부, 증여는 아무리 현저무에 따라 폭리란 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뭐 22번 문제 거의 뭐 같은 문제인데 볼까요? 저는 22번 문제를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폭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완전 연습하라고 많은 문제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20번 문제. 20번 문제 한 문제만 정확히 풀 줄 알면 돼요. 하나 보자면 왜 20번 내가 좋지 않다 보냐면 업권이 어떻고 우리 뭐 업권 뭐니 현법이 아니잖아 이렇게요. 예를 들면 사실진 변론 종결식은 어떻고 우리가 민사성법을 배워야지 사실진 변론 종결식이 뭐 어딜 얘기하는 건지 알잖아요. 이거 다 쓰는 용어 민법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요.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 나오는 것은 요즘은 가급적 피해요. 과거에 기출문제인데 항상 출제 중에 굉장히 세밀해요. 시험법에 속하는 용어들만 쓰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어권, 주물권 안 배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사실 변론 종교식 어딜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섞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지만 정답은 5번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정답 5번이지만 뭐 업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내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뭐 이걸 굳이 왜 얘기해? 내 민사성법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답 5번이지만 어떤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4번 지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건 다시는 안 나와. 물론 기출지문에 30몇 번 보면 한번 나왔지만 다시는 안 나온다. 안 나올 지문들 보지 말자. 어떻게 뭐 30분 몇 번 보면서 딱 한 번 나온 지문을 기출지문이나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지문 정확히 알고 다 설명드린 거예요. 2번 지문 알고 4번 지문 알 줄 아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정답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5표시 무효원칙 문제 하나 풀고 의사표시 문제를 풀어야죠. 의사표시 문제도 어렵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